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 제주도는 아침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중부지방도 밤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0.9도입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에서 맹독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염물질이 대거 하천으로 흘러내려갔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는 얼마나 유출됐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서 이번 태풍으로 일본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에서 임시 보관 중이던 방사성 제염 폐기물이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1톤 안팎 크기의 방사성 폐기물자루 2,667개 중 상당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실됐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 자루가 얼마나 유실됐는지 여태 입 다물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요, 2015년에도 400여 개의 원전 폐기물 자루가 무더기로 유실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방사성 폐기물이 강으로 흘러내려갔다면 결국 흘러 태평양으로 이어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의심이 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폐기물을 치우기 곤란해서 태풍 온 기회를 이용해서 일본 정부가 이걸 내려가게 한 것 아닌가. 강둑에 폐기물을 쌓아둔 사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아베 일본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방사능 문제는 통제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인근에서 경기를 열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 관광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방사능 관리가 안 되는 아베 총리를 통제하고 각성시킬 용도로도 일본 여행 불매는 계속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하고 싶은 스피커입니다. 겸손한 건 아니고요, 아직은.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라이스 블루어리님, 유실이 아니라 육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실은 이거 버릴 마음이 없는데 유실된 거지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버린 거예요. 육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아무리 봐도 말입니다.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항시 호흡하는 방송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5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서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응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7시까지 아니죠. 오늘 9시 10시까지 계속 KBS 1라디오 함께 하셔야 합니다. 7시 25분 열린 토론회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나온다고 하죠. 오늘 KBS 1라디오 그냥 계속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용민 라이브부터 쭉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핫소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네, 바칼로레님의 비유, 샤워하면서 오줌 누기 이런 말씀하셨어요.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방사능 오염토 자루 유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실이 아니라 육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일본에 닥쳤던 역대급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보관돼 있던 방사능 오염토 자루들이 하천으로 유실됐습니다. 무려 2천여 개의 방사성 폐기물 오염토 자루가 사라져버린 건데요. 다 못 찾고 지금 찾은 게 10개 정도라고 합니다. 2천여 개 중에 10개 정도 찾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서는 이 방사능은 워낙 수치가 낮아서 오염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이 답변에 대한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는 30년 반감기를 가진 고방사능 핵종은 미세한 양이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소량이라도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실됐다라고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수치가 낮아서 방사능 오염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 답변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장수명 고방사능 핵종이 있습니다. 예. 핵종이요? 예, 핵종. 그러니까 세슘이나 스트론튬 같은 그런 30년 반감기를 갖고 있는 장수명 핵종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미세한 양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놈이 우연치 않게 물고기가 편식을 하거나 또는 플랑크톤 이런 것들의 네. 등에 붙어 있다가 물고기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럼 그 물고기가 또 식탁에 올라가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렇죠.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체내 피폭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장수명 고방사능 핵종은 네. 위험하다. 소량이라도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용민 라이브. 가수 겸 배우였던 설리 씨의 사망 소식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인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다시 한번 설리 씨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는 악성 댓글에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넷상에 만연한 악플이 특히 여성 연예인들한테 많이 달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연예 매니지먼트 협회 손성민 회장은 질투심리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대중들의 기노애락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뭐 동성이 됐든 이성이 됐든 어떤 질투심이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스타의 자리에 가면은 뭔가를 화려하게 보고 네. 화려하게 뭘 차지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자리가 올라가고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연예인은 지금 외롭거든요. 네. 외로운데 그 외로운 사람들한테 사실 설리 씨 같은 경우도 악플의 밤이라는 것들 하면서 이겨내려고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동영상 인터뷰에 통해서 뭐 많은 거에서 예. 이걸 네.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예. 또 공개하는 글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사회적인 힘들었습니다. 예,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서 여성 집 앞에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사건,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 기억하시죠? 자,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피의자 남성에 대해서 검찰이 강간미수와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주거 침입은 유죄, 강간미수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간미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미 예상된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온 이은희 변호사는
강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긴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실제 범죄를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실천에까지 이르는 것이 다 이렇게 막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빠르게 일어나더라도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거나 피고인이 이제 문을 어떻게 열었어요. 네. 그러면 그 후에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옷을 뭐 어떻게 하고 그다음엔 간음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열했을 때 문을 열어준 후에 가해자가 강도가 되거나 살인을 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강간을 하거나 등등 많은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 우선 그 행위가 강간의 고의였다라고 단정하고 그러니 처벌하겠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반대한다.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어제 공수처 문제를 놓고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는 입장차는 확인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공수처를 만들면 권력의 칼이 돼서 장기 집권 사령부가 될 것이다. 정권이 그거 쥐고 흔들 것이다. 그걸로 장기 집권을 노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에 대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것은 공수처 법안을 나경원 대표께서 제대로 모르고 하신 말씀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뒤틀고 계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공수처장의 임명 과정을 보면 후보 추천인을 7명으로 구성하는데요. 그중에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 이외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합니다. 그러면 야당,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야당 몫입니다. 이 7명 중에 5분의 4가 동의해야지만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공수처를 좌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원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더 보장되어 있죠.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을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은재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좌파들의 정점에 유시민 이사장이 있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을 조롱하는 궤변을 일삼고 있는데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답변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검찰을 조롱하는 유시민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국에 대한 수사를 반대하는 좌파들은 검찰이 조국 가족을 도륙했다, 또 조국 가족을 살해했다, 이런 등의 극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자칭 언론인 유시민이 있는 것은 아시죠?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고는 있지만 그분이 정점에 있으신지 아니면 자신의 입장을 그냥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거는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급기야 심지어는 KBS 여기자를 성희롱하면서까지 검찰을 조롱했는데 이 조국 일가를 두둔하기 위해서 스스럼 없이 검찰을 조롱하는 궤변을 일삼으면서 성희롱 방송까지 하는 자칭 언론인 유시민의 수사는 어찌해야 합니까? 고소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고발 사건이니까 저희가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자우림의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 오세요. 예.
네, 사랑의 병원으로 놀러 오세요. 함께 들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경남님, 일본이 이 방사능 폐기물을 유실한 것이 아니라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경남님, 누가 봐도 정말 비분간개할 천인공노할 아베. 세계인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일본 국민들도 사람인데 말이죠. 방사능의 위험성에 있어서 뭐 특별히 더 내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일본 국민들은 이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직시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아베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텐데 왜 그것에 대해서 각성을 못하는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세계인들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신경남님 말씀, 네, 굉장히 눈에 들어오네요. 생강강생님, 악플 이전에 악플러를 불러 모으는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의 기사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참 언론 여기저기서 하여간 악취를 풍기네요. 예. 님영기님입니까? 예, 님영기님이에요. 님씨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예, 님영기님. 네,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잘 좀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국민의 이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우리 정치인분들? 네, 총선까지 시간 많이 남았다,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말이죠.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오수미 씨 준비하고 있어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각 도로들마다 여기저기 사고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암사대교를 조금 못 간 1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쪽으로 속도를 못 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가는 길로도 중랑교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일어나 군자교부터 정체입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백면으로도 서서울유금소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는데요. 지장을 받아 지나기가 어렵고요. 이전에 서평택을 지나 비봉까지는 교통량도 많아 13km나 긴 구간에서 막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도 안현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정체가 되고 있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쪽은 평택 분기점 부근 2차로에 고장난 화물차를 수습하고 있어서 뒷차량들 밀립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통음악방송 DJ 주진우입니다. 제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요, 김영민 라이브죠. 오후 5시에 듣는 라디오도 김영민 라이브죠. 저는 김어준은 안 듣습니다. 돼지 김영민이 진행은 정말 잘하거든요.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고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정점식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 중인데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민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했던 말 중에 한겨레 신문을 고소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고소와 관련해서 아니, 자신이 건설업자 윤중철 씨에게 별장 접대를 받았다, 이런 언급이 수차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게 그 본질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오면은 마치 사람들로 하여금 별장 접대를 받은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는 걸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기자와 보도에 관여한 이들 모두 고소했지요.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이 고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디어 비평지죠. 미디어 오늘의 장슬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장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장슬기입니다. 네. 자,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대검찰청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자리라 더욱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한겨레 고소건에 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기자님께서 윤석열
한겨레 기자와 취재원 고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요. 윤 총장 고소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떤 지적입니까?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수장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검찰이 고소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고소 시점도 문제가 되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이 그 보도를 한 당일날 곧바로 고소를 한 것은 사실상 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제 부적절하다고 본 겁니다. 네. 네, 그 최소한의 이제 진실 공방도 벌어지지 않은 시점이었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하자면 상관이 부하에게 시켜서 나에 관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구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죄라는 게 사실 뭐 진짜 힘없고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는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상 고위공직자가 민간인한테 약간은 이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이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요. 자, 윤 총장의 고소는 한겨레 보도의 의미와 의도, 완결성이나 사실관계 여부와 별개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윤 총장과 검찰이 지금 사실관계를 밝힐 충분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피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이 수사기관의 이 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에 비해서도 이해충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경찰에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오늘 국감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검찰은 서부지검이 이거를 직접 수사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차라리 윤 총장 같은 경우는 경찰에다가 맡겨가지고 기초 수사를 하게끔 지시함으로써 자신의 뭐 이 도덕적 무흠, 무결 네. 이런 것들을 밝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훨씬 더 자신의 어떤 그런 문제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고소를 했는데요. 네. 보통 언론사가 이제 명예훼손 고소고발을 당하면요, 이제 해당 기자랑 편집국장, 뭐 편집인 정도를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이 사안을 가장 잘 아는 건 이제 취재 기자니까 네. 경찰에 가서 진술을 이렇게 합니다. 네. 이때 사실 이제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을 받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취재원을 공개했는데 뭐 이 사람이 좀 믿을 만한 취재원이었다. 네. 이러면 이제 기자는 무혐의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네. 취재원이 자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한 그 취재원을 기자가 나설자고 이제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명예훼손 고소고발에서 기자들은 이런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아주 잘 아는 상황인데 윤 총장이 취재원을 지금 대라고 한 거죠. 네. 그래요. 그 취재원을 이야기하자면 기자가 한마디로 독박을 쓰는 그런 구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네. 기자들 중에는 이건 여담입니다만은 네. 취재원이 자기인데 자기가 그냥 이른바 글짓기를 한 건데 취재원을 익명으로 해서 보도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저 소송 중에 소송이 이제 붙어가지고 소명할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누가 말했는지 말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기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경우 심각한 경우가 있긴 한데 있긴 있군요. 이번 건이랑은 분명히 구별이 되는 사안이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여쭤본 네네. 거니까요. 예. 네네. 그래요. 그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보도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그 수사를 네. 요구했단 말이죠.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보도에 관여한 이들이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뭐 기자들은 일단은 한겨레 기자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면 네. 이 부분을 집중 추궁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검찰은 사실 보고서 내용을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대검 네, 조사단에서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도의 진위 여부 다툼으로 실제 들어가기보다는 네. 이 사람의 취재원이 어디까지 있는가를 이제 뒤지기 시작할 텐데 만약에 한겨레 기자가 입을 열지 않으면 네. 뭐 이제 우스갯소리 나오는 거 뭐 한겨레 압수수색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약간 중간만 진단만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검찰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뭐 이렇게 검찰만 알 수 있는 약간 불안한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그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금융거래 내역 이런 것들도 다 카톡방 같은 것도 사실 뭐 대상에 올리겠다고 하면 네. 뭐 기자들은 다 카톡방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기자하고 그 기자가 카톡방의 구성원이면 그 카톡방도 털릴 수 있겠네요. 뭐 이론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지까지는 잘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살면서 누구를 고소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 사안은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기관, 즉 검찰에 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로 고소 이유에 대해서 항변했는데 이런 윤석열 총장 입장 어떻게 보세요? 네, 윤석열 지금 뭐 개인이 아니라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 이런 취지인데요. 사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 고소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말장난이고요. 네. 오늘 국감에서 이제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말한 국회의원들도 한겨레 보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미 여러 범위로 그 한겨레 첫 보도가 반박이 되기도 했고 네. 이런 걸 보면 윤 총장의 명예회복은 이미 저는 됐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조국 전 장관도 그렇죠. 윤 총장 문제 없다 이렇게 또 소명을 해줬잖아요. 예, 검증이 됐다고 했죠. 네. 자, 기사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사법에 보내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사법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런 언론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언론중재위원회는 그 존재를 알긴 하지만 언론중재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논란의 사안을 다룰 경우 그 양 당사자, 논란의 당사자가 합의를 안 한다. 그러면 또 그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언론중재위원회가 뭐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면 지금의 언론이 이런 대접을 받진 않았겠죠. 네. 그리고 이게 뭐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는 것도 답답한 일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해결책이 이 형사처벌이라고 보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이게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 허위로 완전히 날조한 그런 기사가 간혹 있긴 한데 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게 맞겠지만 일반적인 기사를 그 사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문제가 이상하게 되냐면 네. 무죄나 무혐의 나온 기사는 괜찮은 기사 네. 이렇게 변질이 돼버립니다. 사실. 오,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분하는 기사가 다 유죄여서 공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언론이 답답하다고 해서 그걸 다 사법기관에 가져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저는 더 악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말이 안 된다고 다 사법 영역으로 가져가는 순간 우리 사회의 진정한 논란의 종결자는 검찰이 되는 거고 민주주의 그 머리 위에 검찰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장슬기 기자의 기사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윤석열 총장의 고소도 지나치지만 단 하나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 언론은 높은 자유도에 비해서 그에 따른 책임이 없다. 카더라일 것 같다는 기사로 각종 혐오와 악플을 생성하며 반대자를 매장한다. 이런 관행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언론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누가 남겼어요. 언론의 취재 관행이나 속보 또 단독 경쟁에 내몰린 언론 종사자들의 자정 노력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댓글 내용은 이게 이제 모든 기자들이 언제나 새겨야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사안에서 검찰총장이 보도 당일에 고소하는 것과는 약간 이제 그 별개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사실 만약에 어떤 언론사주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소속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거기에서 대응 기사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옳지는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언론에 비교해 보면 예. 이게 한국 사회가 언론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게 사실 몇 년 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래서 비판과 토론으로 지금 시민사회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사실 그거를 티는 안 나지만 고민하는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토양을 바꾸는 가는 게 이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명예훼손한 부분을 사과하고 일면에 그 사과문을 게재한다면은 고소한 것을
재고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같은 윤 총장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윤 총장 말대로 한겨레가 공식 사과문을 일면에 게재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한겨레 내부에서도 기사를 둘러싼 뭐 이견이 있어요. 언론계에서도 있지만 그렇지만 일단 그래서 일단 통상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 윤 총장이 원하는 식의 사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높은데요. 이거 쉽지 않죠, 사실. 예. 왜냐하면 한겨레는 지금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있냐면 네. 윤중천의 발언을 검찰이 덮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 총장은 자신이 접대받지 않았다. 여기에 해명을 주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평행선을 지금 달리는 모양새인데 네. 거기다가 한겨레는 후속 기사에서 약간 첫 기사의 흠결 같은 거를 만회하는 기사를 지금 계속 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합의가 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일부 해명이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뭐 한겨레가요? 예. 일부 해명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윤 총장이 원하는 식의 사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빈실버님 문자 보내셨는데 나 건들면 그냥 안 두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예, 그리고 K74987261 이 계정 쓰시는 분은 윤석열 총장이 너무 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가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의혹이 있는데 왜 검찰이 덮었는지를 물은 것인데 기자가 그 말도 못하면 뭐하러 기자하는가? 아니면 아니라고 밝히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저도 공감하는 취지에서 사실 기사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네. 지금 국감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국민들의 이런 의견이랑 좀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자,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네, 오늘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말말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어에 오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이은재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퇴하세요! 말고 수사하세요! 이렇게 외치고 싶네요. 유시민 이사장 수사하세요! 네, 이어서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 한겨레 신문에 한마디 했는데요. 그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누굴 고소한 적이 없는데 이번만은 절대 안 되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사과하세요. 사과. 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미안하다는 말은 하기 힘들어.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 준비한 뉴스 보따리 풀어주세요. 네, 앞서 꽁트에서도 다뤘듯이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한 자리에서 네. 여러 가지 토론이 오갔는데요. 네. 방금 얘기가 나왔던 한겨레 고소에 대한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겪은 이야기를 좀 시작으로 풀어나갔습니다. 예전에 사법연수원생이 고소한 일이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검사는 고소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취하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검찰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민을 고소하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고소하는 문화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부터 어마무시한 공격을 받았지만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한겨레가 우리나라 대표하는 언론 중 하나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론으로서 해야 하는 확인 없이 일면의 기사를 게재했기 때문에 또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라 검찰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맞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공직자가 국민을 상대로 고소한다. 자신의 어떤 그 공직 수행과 관련해서 이거는 좀 부적절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그 개인도 공직자도 개인이고 인격과 자기 자존심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훼손되는 상황을 견디기는 또 쉽지 않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말이죠.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제가 이제 공직선거 후보자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공직자는 아니죠. 네? 공직자는 공직 아니기 후보자. 때문에. 아니, 심지어 그러니까 공직자도 아닌데 공직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비교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들어봐요.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예. 공직 후보자일 때 어마어마한 악플과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악플이 댓글이군요. 예. 악플이 달렸어요. 예. 그때도 제가 나름대로 마음 먹기로는 내가 공직 후보자인데 나한테 일종의 권력을 달라고 지금 내가 유권자들한테 고개 숙이고 있는데 이런데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고소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끝까지 참았고 이러면 차단도 하지 않고 삭제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버텼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요. 선거 때는 리플 들어오고 이런 거 확인할 시간이 없는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시간이 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시간이 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네, 평소에는 시간이 있어도 선거 때는 없더라고요. 아니 있어요. 또. 정말. 아니 국회의원 선거 나가본 적도 없는 그런 말을 합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제가 낙선했고요.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은퇴한 이유는 고소하려고. 농담입니다. 예, 농담이에요. 이 고위공직자가 시민을 고소하는 사례들이 몇몇 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다 다른 잣대를 붙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좀 토론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가이드라인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 법제화되지 않은 그런 문화적인 가이드라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좀 여러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걸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이렇게 굳이 고소를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하는 지적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청와대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고소 고발을 하거나 민정수석이 고소 고발을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첫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 불거진 것 좀 같이 토론해 보면 좋겠네요. 제일 중요한 건 악플이 없으면 됩니다. 또 가짜 뉴스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차재무님, 김수민 평론가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성대모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듯합니다. 저는 거꾸로 잘못하면 대검찰청 홍보대사가 되지 않을까. 카케무샤처럼 일정이 좀 많고 이러면 대독 정도는 충분히 쓰지 않을까. 라디오 인터뷰도 좀 나오세요. 윤석열 검찰총장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관련한 소식도 김수민 평론가 준비하셨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 이거 저 뒤에 가서 하면 되는구나.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오창석 평론가. 네, 이 국감에서 이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사태 이후에 여권 일각과 지지층 사이에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아는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건가? 동반 사퇴 추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아는가? 맞습니다. 그렇게 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건지라고 물어보자 윤석열 총장은 언론을 통해서 봤다며 하지만 제게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며 저희들은 좌구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수사가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 말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응원과 격려를 이번에는 비판과 지지 이렇게 바뀌어서 받고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라고 했는데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며 생각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만한 질문을 하셨네. 답변도 하나만한. 답변이 뭐 드러나만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관계자들과 함께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이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죠. 여기에 대한 것도 이번 국감에서 언급이 됐는데요.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자신이 봐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검찰의 감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검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수사권을 갖고 감찰을 한다라는 특징을 또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감찰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일단 감찰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징계를 받아야 할 직원이 예를 들면 이게 뭐 일반 직장에도 있는 일인데 사표 수리를 하면 사표를 받을 거냐 아니면 징계를 하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해임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자인 법무부와 협의가 돼야만 될 수 있는 문제여서 그동안에 그냥 뭐 사표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도 윤석열 총장 관련한 소식이군요. 네, 윤석열 총장이 임명될 당시 인사청문회와는 완전히 뒤바뀐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지지 표명을, 여권에서는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제가 윤 총장에 대해 적대감을 가져왔었고 쓴소리도 많이 했는데 하지만 오늘은 서초동에 오면서 윤 총장이 얼마나 힘들까 짠한 생각이 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권 같은 경우는 김종민 의원이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불신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비판하는 국민 목소리도 검토해서 정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야, 완전히 공수교대군요. 네,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여러 대학에서 교수의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 행위가 총 12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또 교육부에서 감사를 실시를 했었죠. 이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서울대 이병천 교수 같은 경우는 아버지 논문에 그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린 다음에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학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당국이 강원대학교에 편입학 취소를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이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감사 대상이 됐던 곳은 강릉 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뭐 경상대 모 교수의 자녀 같은 경우는 2015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런 걸 통해서 그 논문 공저자 문제를 통해서 국내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부산대 모 교수의 자녀도 고3 때 미성년 공저자로 논문에 등재된 후에 해외 대학에 진학한 그런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나쁜 관행입니다. 일소돼야 합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죠. 조모 씨가 이제 채용 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 조모 씨가 이사장의 집에서 시험지를 빼돌리고 2명의 교사 지원자에게 전하고 2억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이 시험 문제 출제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출제 과정에서는 함께 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시험 문제 출제 관여 인정 사실 시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만 보면은 마치 뭔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교사를 뽑거나 그 직원을 뽑을 때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출제자로서 참여했다는 것이지 어떤 범죄와 연결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이와 관련돼서 혹시나 연결된 것이 있는지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기 전에 자, 우리 애청자분들도 6시 첫 뉴스를 맞춰라 퀴즈에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라디오 콩
콩으로는 무료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6시 첫 뉴스 어떤 뉴스가 될 것인지 지금부터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수임 평론가. 네, 오늘 통일부에서도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평양 남북 축구 경기가 주된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네. 무중계, 무관중 경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축구가 깜깜이 무관중 축구가 됐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지적을 했고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바논전 같은 경우 하루 뒤에 중계 방영이라도 했고 응원단도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일단은 사과의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몇 가지 의제들이 있었는데요.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한 정부의 국내산 쌀 5만 톤 지원, 이 문제가 지금 잠정 중단이 돼 있죠. 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는데 김현철 장관은 이 유엔 세계 식량 계획과 계속 협약을 하고 있다. 조금만 그쪽에서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공동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지적을 김부겸 의원이 또 하기도 했는데요. 야생 멧돼지를 사살하는 수준으로는 안 되고 돼지열병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통일부가 포괄적으로 재난 경감을 위한 유엔의 여러 노력에 동참을 해야 한다. 네. 이 문제를 이제 좀 국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슈가 말이죠. 어제 그제 있었던 핫한 이슈. 이런 것들이 1년에 한 번 있는 국정감사 때 이게 주요한 이슈로서 다뤄지는 거는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글쎄요. 뭐 물론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것이나 언론에서 주목하는 것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의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어제 그제 이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또 그게 쟁점 사안이 될 경우에는 충실한 국정감사가 과연 가능할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1년 내내 상시적인 국감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어떨지 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네. 매년 국정감사할 때 이제 상시국감 체제로 가자고 얘기를 했었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되었지만 그 전에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그걸 마치 자신의 그 PR 활용 용도로 쓰려고 무리한 그 증거물들을 가져온다거나 뭐 소리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로 활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계속해서 정착이 되진 않네요. 그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그만둔 조국 전 장관 국정감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철희 의원이 이제 제발 조국 얘기 좀 그만하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얘기를 해버렸고요. 글쎄 말입니다. 자, 그래요. 다음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소방 당국이 그 지난 14일이었죠. 가수겸 배우인 설리 씨 관련된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19 구급대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이 보고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한 직원에 의해 SNS로 유출이 됐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빠르게 확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며 다시 한번 사과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6시 뉴스 첫 뉴스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들 중에 하나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1차 감찰권을 법무부가 환수하려고 한다면 내어드릴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좀 속보 형식으로 첫 번째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감찰권을 법무부에 내어드리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 이 기사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국 전 장관 수사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공성대님은 일본 방사능 그 폐기물 검은 자루 있잖아요. 그게 유실됐다. 이걸 다루셨는데 여러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라디오 콩으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6시 5분에